자, 우리 논증과 뭐에 대해서, 우리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뒤에 이어서 우리 여기 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11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볼까요? 날개 부분 한번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반대측 제2토론자, 반대입니다. 반대이 토론자, 입론. 우리 아까 발언 7이었습니다. 발언 7. 반대이가 발언 7이었죠. 그죠? 우리 반대이가 입론을 한다. 발언 7. 반대이 토론자는 자, 입론할 때 찬성 측의 주장을 논박하고, 아까 앞에 우리 찬성이의 뭐에 대해서, 입론에 대해서 논박하고, 반대 신문에서 드러난 찬성 측의 논리적 오류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찬성 측과 마찬가지로 반대 측도 첫 번째 토론자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해서 입론을 제시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론, 이 교과서에 선생님한테 되어 있었습니다. 반론이란 상대 측의 입론을 논박하면서 자기 편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게 반론이 되겠습니다. 상대는 뭔가 오류가 있고 좀 부당하고, 상대의 주장은 부당하고 우리의 주장이 타당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설득하는, 증명하는 과정이 반론이 되겠습니다. 자, 212페이지. 우리 이제 본문에 굉장히 길었죠. 전체적으로 지문이 마무리입니다. 갑니다. 211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 위에 부분, 본문에 토론 참여자는 자, 우리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죠. 그죠? 반대 측, 찬성 측, 토론자 또는 뭐 토론 참여자, 토론 참여자 등등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요? 토론 절차와 규칙을 지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토론에 참여한 사람은, 토론자들은 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하거나 충분한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무례하게 내세우지 않는다. 화가 난다고 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억지적인 어떤 말을 하면 안 되겠지. 상대 측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어의 예절에 어긋나면 욕설하거나 비속어를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이 우리 전체적인 어떤 방금 말한 좀 반대 신문식 토론의 어떤 절차, 우리 발언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 절차의 형식을 봤고요. 모두 12발언, 크게 12발언의 어떤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보다 좀 더 거시적인 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이 토론의 어떤 전체적인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기 3단계입니다. 준비하기, 실제 토론하기, 토론이 끝나면 뭐하기? 평가하기. 요런 어떤 과정이 전체적으로 토론의 어떤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하기. 마지막 3단계 과정, 절차가 되겠는데, 토론 평가서라는 걸 딱 만들어서, 자, 토론 내용, 토론 태도 해서 점수를 한번 줘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4명의 토론자가 있죠? 찬성 1, 찬성 2, 반대 1, 반대 2. 자, 토론 내용을 보겠습니다. 평가 내용. 토론의 쟁점을 분명하게 파악하였습니까? 쟁점을 제대로 우리 참여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쟁점에 대한 주장이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는지, 연령을 확실히 낮춰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유지해야 된다는 건지 등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가? 근거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가? 토론 내용적으로 상대 측 주장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는가? 상대 측 주장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는가? 등등 토론 내용과 관련된 평가 항목이고요. 토론 태도,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잘 지켰는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참여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판정이 있습니다. 우리 판정 부분. 찬성 측이 토론을 잘 이끌었다 이렇게 판정할 수도 있겠죠. 이유는 선거법과 다른 법이 정해놓은 미성년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고 다른 나라의 사례, 세계적 추세 등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측이 토론 더 잘했다 이런 평가 나올 수도 있죠. 이유, 미성년자의 투표권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사회적 보호의 개념으로 술, 담배도 이게 뭐 나이부죠. 반발하지 않잖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고요. 반대측 외국 병원 하버드죠, 그죠? 하버드의 연구 결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 확인이요. 토론 평가 확인은 토론의 내용 평가와 토론의 태도 평가 크게 두 항목으로 나눌 수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에서는 필수 쟁점을 파악 여부, 쟁점에 따른 주장의 명확성, 근거 타당성, 신뢰성,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의 논리성 이런 것들이 토론 내용과 관련된 평가다. 태도, 절차와 규칙 준수 여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아주 경청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는 게 보기에도 또 좋습니다. 자, 오른쪽 날개 제일 위에 우리 반대신문식 토론의 반론은 논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끝부분이에요, 그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덧칠하죠. 뭐가? 우리 반론에 대한 어떤 추가 정보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반론에 주어지는 시간 동안 토론자는 앞서 제기된 많은 논쟁점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가려내서 최후의 진술을 해야 됩니다. 인론에서 제기했던 것들을 반론에서는 모두 다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다소 덜 중요하거나 불리한 쟁점은 반론에서 과감히 빼는 게,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략적인 이야기까지 살폈습니다. 자, 우리 토론에서 여기서 나와 있지 않았으면 이제 마지막에 청중의 역할이다.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야, 이 청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에 우리 청중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경청해야 되겠죠. 우리 청중들이, 이 토론에 대해서 이미 뭐 한쪽 편을 들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고,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경청, 들어야 되겠습니다. 논지의 세 번째, 논지의 일관성이 있는지, 토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며 듣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까지가 뭡니까? 우리 명확한 논증 그리고 우리 즐거운 토론에 대한 전체 내용이 되겠고, 자, 213페이지. 자,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복습을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짚으면서 우리가 방금 살폈던 토론과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출제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기 단계. 우리 아까는 이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어떤 본문 내용을 살폈고, 자,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한번 밟아봅시다. 먼저 토론의 준비하기. 모든 별로 1번 논제를 정하고, 논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토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다음 논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한번 역할을 정해보자.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동물 씨름을 금지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해야 한다.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와, 토론할 거리들이 정말 많죠. 자, 그 중에서 어디에 체크되어 있습니까?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토론 주제가 나왔죠, 그죠? 틀을 한번 지워볼까요?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우고 새로운 토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워야 되겠죠. 자, 새로운 논제가 발표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겠네.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이 학교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 우리 이 시대에 사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 입장에서 다 거쳐왔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건 굉장히 어떤 정서적으로 또 친구 물론 이제 뭐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체로 어떤 추억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년의 어떤 과정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우리가 자주 들어가면서 이용할 수 있다면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도 있고 그죠? 긍정적인 요소도 많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논제를 정하고 구성원들 그죠? 토론자들이 형성돼야 되겠죠? 아까 사회자가 있고 지원대 그죠? 사회자, 찬성측, 반대측 그리고 아까 만약에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면 어떻게 찬성 각각 두 사람 1 다시 찬성 복습입니다. 2 반대 1 반대 2 토론자가 이렇게 역할을 줘야 되겠습니다. 네가 이래라 이해라 이런 식으로 찬성해라 반대해라. 바로 2번 논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를 정리해 보자. 우리 준비 단계에서 한번 도서관 개방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도서관 개방이다. 이런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면서 열람실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열람이라는 것은 거기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는 게 되겠죠. 들여다볼 수 있고 열람한다. 도서 대출도 허용하는 것을 뜻하는 우리 보통 이제 지역에 있는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그죠? 거기 가가지고 도서를 빌릴 수도 있잖아.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까지 포함하는 게 도서관 개방이다라는 것이고 거의 그 정확하게 해야지 이제 토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개념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시설물을 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수집해서 준비 단계에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주민 개방형 학교 도서관 이런 자료를 찾았다고 하면 주민 개방형 학교 도서관은 학교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 풍토 조성의 길잡이가 되어주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부터 학교 도서관 개방화 사업 덧치랍니다. 학교 도서관 개방화 추진되었고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우리 자치구의 예산을 받아서 도서관 시설을 확충, 넓히기도 하고 학생뿐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의 지적 인프라 구축에 장이 되어 줍니다. 선정된 학교 도서관은 담당 사서가 우리 도서관에서 이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보는 걸 사서라고 하죠. 개방 시간 내내 상주하며 우리 사서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주민들에게 평일과 주말 오후 7시까지 개방, 자유 열람과 무료 대출을 실시한다.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덧치랍니다.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국공립도서관 덧치래. 나라나 그죠? 우리 공립 역할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지식 정보 욕구를 채우는 데 훌륭한 보완 수단이 된다. 또한 이렇게 개방되는 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어떤 도서관에서 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장 덧치랍니다. 역할과 함께 우리는 결국은 우리 계속 배우면 연속이죠. 평생학습. 역할과 함께 주민과 학교를 더 굳게 이어주는 역할. 내가 이 지역의 어떤 뭔가 소속감 이런 게 더 또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해서 어떤 이런 참고 자료도 살펴봤고요. 자, 2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4페이지. 바로 3번 봅니다. 토론 논제에 따라 우리 예상되는 필수 쟁점 정리해보자. 자, 다시 복습. 필수 쟁점. 우리 아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필수 쟁점 3가지가 있더라, 그죠? 우리 필수 쟁점 3가지. 뭐와 관련해서? 우리 필수 쟁점 관련해서
1번, 2번, 3번 한번 써줘야 된다 그러지. 첫 번째 문제의 뭡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 심각성이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자, 찬성증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반대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찬성증 지역 내 도서관 시설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독서 인구가 매우 적다. 지역에 도서관이 매우 적다. 도서관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독서 동아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뭔가 독서 활동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용하는 우리 어떤 뭡니까 독서 문화 시설이 열악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립 도서관이 있다. 주변에 아마 있는 것 같아. 독서 인구가 적은 것이 도서관 부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독서 동아리에 대한 요구는 일부 주민들의 희망일 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시급한 문제도 아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렇게 별로 심각하지 않다. 쟁점이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의 가능성.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시행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 찬성측 구립 도서관 아까 주변에 있다고 했죠. 접근성이 좋은 더 집 옆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 도서관이 있겠지.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지역 주민들의 독서 인구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우리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죠? 거기까지 가야 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이용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독서 동아리 운영으로 독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행 가능하고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학교 도서관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이 주로 비치되어 있지 아동이나 아이들이나 성인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해결 가능성이 없다.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면 도서관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누가? 이런 어떤 문제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해결이 문제 그것만으로 해결되기가 힘들다.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 부분 쟁점 3이 되겠습니다. 찬성! 지역 주민들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서의 종류와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만큼 좋아지는 이익이 크다라는 거죠. 이용 주민에게 회비나 기부금을 받아서 장학금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뭐 책 빌려줄 때마다 돈 받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그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기부 문화 활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수효과 또 좋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를 구비하기 위해서 학생용 도서 구매에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 도서관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들이 주로 구매되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읽을 책까지 하게 되면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 도서 훼손이나 분실 등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아무래도 학생들 일반 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책을 찍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뭐 빌려가서 가지고 뭐 다시 반환하지 않는다라든지.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야간까지 개방하면 전기료 같은 운영비가 더 들게 됩니다. 학교 일찍 닫잖아요. 문을 확 닫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이제 퇴근하고 와서 그죠? 뭐 책비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주 뭐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 4번 뭡니까? 괄호 4번에서 이제 우리 괄호 4번에서 토론 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필수 쟁점에 따라서 주장과 타당한 거 이제 논증을 구성해보자. 아직까지 다 준비하기야. 필수 쟁점 살폈고요. 바로 4번 이제 논증의 구성. 아까 구성 세 가지 구성 요소 주장 근거 그리고 뭡니까? 이유. 근거가 타당한 이유. 자,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된다. 찬성이라고 본다면 쟁점 1, 쟁점 2, 쟁점 3에 대한 각각의 주장 뭡니까? 지역 내 찬성이라고 보면 도서관 시설이 부족해서 독서 인구가 매우 적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거 국내 도서관당 평균 인구수가 54,000명인데 비해 수치가 나왔죠. 구체적 수치
20만 명이 거주하는 우리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2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훨씬 좀 시설이 부족하다. 근거. 전국 성인 평균 독서율이 66.8%인데 우리 지역은 독서율이 40%니까 한 20%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낮다. 근거가 타당한 이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부족. 쟁점이 주장.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지역 주민들의 독서 인구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이고, 학교 도서관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근거. 많은 주민들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읽을 것이다라는 근거. 이게 왜 타당합니까? 학교 도서관 개방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쟁점 3 주장 찬성입니다. 다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학교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익이 된다. 이익이 크다. 근거.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의 종류가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해질 수 있고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주민들로부터 어떤 기부금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왜 타당합니까? 도서관 이용층이 다양해지면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책을 구비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책들, 다이어리 책 등등 해서 도서관 이용 주민에게 회비나 기부금을 받아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타당한 근거다 해서 그 다음에 준비하게 또 해야 될 게 뭐였죠? 논증의 구성, 주장, 근거, 왜 타당한가? 근거가 이게 이제 마련이 되면 나중에 이제 토론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216페이지 이제 다 와갑니다. 216페이지. 이제 거의 이제 오케이. 다음 이제 거의 2페이지밖에 없네요. 216페이지. 자, 괄호 5번이 되겠습니다. 괄호사에서 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론을 작성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론 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답안 보자. 지역 주민에게 학교 도서관을 개방한다는 것의 의미는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람실 시설 이용 책만 읽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서 대출도 허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선 명확히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해주고 저는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자는 논제 찬성의 입론입니다. 이유 우선 턱없이 부족한 우리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수 때문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도서관당 평균 인구수는 54,000명. 비해서 20여만 명이 거주하는 우리 지역에는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이거에 대로라면 4개 정도 있어야 되죠. 공공도서관이 근데 2개밖에 없다는 거니까 시설이 부족하다. 10만 명당 한 관꼴로 도서관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평균과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설문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우리 지역 성인들의 평균 독서 인구 조사에 따르면 덧칠 해볼까요? 지역 설문조사 기관 덧칠 어떻습니까? 뭔가 전문기관이죠. 전문기관 뭐에 대해서? 우리 지역 성인들의 평균 독서 인구 조사. 우리 지역 성인 평균 독서율은 40%에 그쳐 전국은 66%. 많이 모자라는 결과 한 5% 정도 모자라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역시 도서관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내 도서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지역 내 독서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독서 동아리 운영, 독서 동아리 덧칠 학생들만 한 게 아니야. 그죠? 지역 주민과 함께 독서 활성화 기대, 독서 활성화 덧칠. 그래서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있다.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학교와 학생 측에도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이 우리 학교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비치 도서의 종류와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아까 독서층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용층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학생 수준의 책만 주로 비치하던 구비하던 학교 도서관의 도서 범주가 어떤 범위가 폭넓은 분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해질 것입니다. 또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회비나 기부금을 받아 장학금 등으로 활용하면 어려운 학생을 도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대 효과, 이익이 있다. 따라서 저는 학교 학생, 지역 주민에게 두루 이익이 되는 이익 크게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학교 도서관 개방에 찬성합니다. 해서 입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토론자는 교과서 알게보기 제한된 시간 내에 토론이라는 것은 우리 되게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죠.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쟁점에 따른 주장과 근거를 효과적으로 구성해서 토론 입론을 작성해야 된다고 유의점에 대해서 아래에 언급하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참고자료 입론서 쓰기의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입론서는 입론 쓰기가 참 이게 어려워요. 시작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 논제를 다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상황 배경 설명, 세 가지의 필수 쟁점 한번 덧칠해 볼까요? 아까 용어 정의 덧칠, 그 밑에 상황 배경 설명 덧칠, 그 옆에 세 가지의 필수 쟁점 덧칠, 각각의 찬반 근거 근거 덧칠, 결론 순서로 작성되면 됩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때 지금 태양이 비치고 있네요. 이때 많이 하는 실수가 제시된 문제의 찬반 이유부터 무턱대고 찾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입론서 작성에 앞서서 논제 분석이 먼저입니다. 논제 분석 덧칠 먼저, 논제 분석을 다시 덧칠 제대로 해야 쟁점을 도출하고 입론서에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이 논제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 논제 분석이란, 자, 논제 분석 다시 덧칠. 해당 논제에서 찬반이 갈리고 충돌하는 쟁점, 낯설지 않죠.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 예를 들어 덧칠, 예컨대 가령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덧칠해서 하나의 예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가 논제라면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범죄자의 이중처벌 문제, 범죄자가 이미 처벌받았는데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또 처벌받는 효과가 있다. 범죄자 자신이 아닌 가족들이 피해를 받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듭니다. 인권 침해가 있겠죠, 그죠? 범죄자 가족들이 어떤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반면 유지 쪽은 그러니까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해야 된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특수성, 범죄자의 인권보다 공의, 범죄자가 이런 건 감수해야 되겠지. 나쁜 일을 했으니까 공익의 중요성을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형평성의 문제와 인권 침해 요소가 주요 쟁점이 되겠죠. 논제 분석을 통해서 정리한 쟁점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입론서 앞쪽에 배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론서 쓸 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17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나왔습니다. 토론하기, 그리고 평가하기. 전체적으로 이 학습 활동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준비하기가 굉장히 길게 있었죠? 준비하기, 토론하기, 평가하기. 우리 아까 본문에서는 토론하기가, 반대신문식 토론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제가 뭐였죠? 논제가 뭐였죠?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학습 활동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뭐 해야 된다?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따라서 덧칠을 볼게요. 반대신문식 토론 덧칠. 거기 보면 모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번부터 8번 딱 한번 잘라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별표입니다. 2번 별표 아까 203페이지에 날개 부분 똑같은 거 선생님 별표했습니다. 뭐였죠? 절차 어디서 모두 토탈 얼마? 우리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모두 12번 12발언이 있다라고 했고, 그죠? 우리 시작 부분이 아까 뭐였습니까? 여기서 시작됐고.
찬성 1에서 발언 1이 시작됩니다. 입론이. 제일 마지막에 누가 마무리합니까? 발언 찬성 2가 뭐? 반론. 찬성 2가 반론은 4번 되죠. 반론하면서 토론이 끝납니다. 되겠습니까? 요게 그 흐름도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하기. 녹화된 장면을, 토론 장면을, 자, 평가하기 아까 크게 두 항목이 있었죠. 토론 내용을 가지고, 토론 태도를 가지고. 자, 아까 빠진 거 있습니까? 토론의 쟁점 분명히 파악, 쟁점 주장 명확한가, 근거 타당, 신뢰, 문제점 논리적, 이건 빠진 거 없네.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중복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태도, 절차와 규칙, 상대 존중하는 태도. 하나 여기 덧칠합니다. 빠진 게 있네요. 빠진 게 있습니다. 뭐 이거 덧칠? 준 언어적 표현 덧칠, 비 언어적 표현 덧칠. 이 사용이 적절히 있는가? 이것도 토론 태도에서 살펴야 돼. 그러니까 또 듣는 어떤 우리가 보통 반응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또 리액션 이런 것도 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준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뭐냐? 준어적 언어가 반쯤은 들어간 겁니다. 높낮이, 크기, 속도, 발음, 어조 이런 게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은 몸짓, 아예 말은 없는 겁니다. 몸짓, 표정, 태도 등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네 번째 파트까지 해서 우리 아까 1파트, 2파트, 3파트, 4파트 뭐와 관련된 논증과 토론입니다. 논증과 토론,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에서 전체적인 학습활동까지 해서 본문과 전체의 어떤 우리 다루었던 특히 많은 개념과 이 토론이 뭐다? 반대신문식 토론이었다는 거 잘 기억해 두면서 토론의 흐름을 잘 기억하고 논제도 입에 딱 붙여두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